박PD의 픽. 3월 아파트 경매 시장에 신규 유입 건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오호.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이자 부담은 늘어가고 매일 라면만 끓여 먹고 끌족이 이제 못 버틴다는 거죠. 아이고. 지지 옥션이라는 법원 경매 정보 업체가 있죠. 여기서 최근 데이터를 내놨는데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 전월 대비 48%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2,450건입니다. 오호.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도 73%가 늘었습니다. 특히 새로 유입된 경매 물건이 크게 늘었다는 게 주목할 부분입니다. 올 1, 2월 전국 아파트 신규 건수가 698건, 743건이었는데 3월은 1193건으로 껑충 뜁니다. 경매 시장에 물건은 이렇게 늘고 있는데 낙찰되는 물건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어요. 아, 물건만 쌓이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29.2%, 전월에 비해 3.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와, 10건 중 3건도 낙찰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서울 아파트 낙찰률, 전월 대비 3%포인트가 하락했고요. 경기도 아파트 낙찰률도 전월보다 7.6%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1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응찰자가 다수 몰려서 이런 곳은 낙찰가율이 전월 대비 2.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영끌족들이 앞다퉈서 집을 내놓고 있고, 그런데 경매시장에 이렇게 물건은 많이 쌓이고 있는데 정작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 1억 내외의 아주 싼 것들만 잘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란 말이죠. 영혼까지 모아서 끌어모아서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정작 재미는 못 보고 자산만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 영끌족들 이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영끌족들이 왜 영끌을 해야만 했을까요? 아파트를 사서 매각 차익을 많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유가 가장 많겠죠? 하지만 그 중에는 지금 못 사면 영원히 내 집은 없다라는 가짜뉴스나 불안감 때문에 덜컥 산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거지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투기보다는 돈을 벌어보려는 욕심보다는 정말 우리 가족이 맘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꼭 사야 된다. 나중에는 더 사기 힘들어진다. 이런 불안감에 사신 분들도 꽤 있는데, 특히 아파트라는 건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자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약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청약, 당첨될 가능성은 너무 낮았죠. 그런 까닭에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차를 사면은 한 바퀴 돌자마자 중고차 값이 되는데 아파트는 왜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오릅니까? 이거는 자본주의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아파트는 감가상각이 안 돼요. 즉, 아파트를 청약 없이 최초 분양받을 수 있다면 수백 대 1의 경쟁 없이도 내가 원하면 바로 살 수 있다면 작금의 아파트 공화국의 고질병이 조금은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해결될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용기 있는 선발대가 청약 없이 집을 가질 수 있는 모험을 하긴 했죠. 바로 단독주택 짓기입니다. 구해줘 홈즈나 건축 잡지에 보면 그림 같은 집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집들 대부분이 단독주택이죠. 하지만 용기 있는 선발대 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10년은 더 늙었어. 집 짓다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 확보, 건축 계약,
관련 인허가, 설계, 건축, AS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과정에서 건축주와 건축가가 트러블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입주를 하고 이후에도 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단독주택, 물론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소문이 더 빨리 퍼지듯이 좋지 않은 사례들이 더 널리 빠르게 공유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요즘은 일부 악덕 업체들이 어르신들이 노자금으로 시골에서 여유 있게 좀 살아볼까? 라고 해서 시골의 단독주택 건축을 의뢰를 했는데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이고, 그러니까 참 이런 분들이 많지 않으면 좋겠는데 일부 악덕 업자들의 사례였으면 좋겠는데 어르신들이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 후려친다는 거죠. 주말에 등산하셨다고요? 주말에 지역 축제 다녀오셨다고요? 니곽스 베이스워시로 세탁하셔야죠. 면이 아닌 화학섬유는 전용 세제로 빨아야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일반 세제로 세탁하면 잔여 오염물이 남아서 옷장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평일에도 속옷은 물론 아이들 교복, 체육복이 세탁 바구니에 쌓인다고요? 이런 옷들도 대부분 화학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니곽스 베이스워시 할 시간입니다. 베이스워시는 네이버에서 경불진모를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집터를 다지는데 건축주들이 자리에 없을 때 건축주들이 매일 가서 감시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집터에다가요, 쓰레기를 매립을 한다네요? 아유, 그러면 쓰레기집이 되잖아요. 그래 놓고서 시멘트로 덮어버린대요. 에이헤이. 또 사용하기로 한 자재가 약속과는 다른 낮은 등급이래. 근데 얼핏 보면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분명히 다른 낮은 등급인데 가격은 원래 쓰기로 한 고급 등급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공사 완료 시점이 이런저런 핑계로 늦춰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가 폭등하죠. 이러한 불쾌한 사례들이 꽤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나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건축주들이 클레임을 걸면 이거 업계 관행인데요? 라는 답을 한다고 합니다. 아하, 이런 나쁜 관행은 사라져야 될 텐데, 이거 사라지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GS건설이 최근에 아주 신박한 물건을 공개합니다.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본격적으로 B2C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이가이스트니까 자이와 관련된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GS의 브랜드가, 아파트 브랜드가 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이스트는 뭘까? GS건설이 3년 전에 100% 출자해서 설립한 회사인데 프리패브 공법을 활용한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 기업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프리패브 공법, 모듈러?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레고처럼 집을 짓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충남 당진에 위치한 목조 모듈러 생산 공장 내에 주력 모델인 35평형, 54평형의 두 가지 타입의 샘플 하우스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듈러라는 게 어디에 갖다 놓고 거의 동일한 품질을 보장해준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레고 사면은 어떤 어린이든 똑같은 품질의 레고를 조립해서 집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모듈러 주택도요, 공장에서 구조체를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품질이 동일하다는 거죠.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전문가가 시공을 하는 경우와 준 전문가가 시공을 하는 경우 똑같은 자이나 레미안이더라도요, 품질 차이가 꽤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모듈러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품질이 나오고요.
가장 획기적인 게 현장 공정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즉 집터 위에서 집을 만들고 이러한 과정이 없기 때문에 2개월 안에 집을 다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 2개월밖에 안 걸린다고요? 예,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빨리 짓는다고 하면은 2, 3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모듈러는 2개월이면 가능하다. 자이가이스트는 모듈 전문 설계사인 자이가이스트 건축사 사무소를 설립하고 지난 2년에 걸쳐서 모듈러 기술 연구와 평면 개발을 해서 50여 개의 모듈을 갖췄다고 하네요. 일반 건축주는 토지 형상과 내부 평면 구성에 따라 이 모듈을 자기가 원하는 조합으로, 방식으로 집을 설계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표준 모델 조합 중에 대표적인 시제품과 함께 고객이 직접 모듈을 조합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컴피규레이터라는 건데 몇 년 전에 초딩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게임 있잖아요. 왜 레고같이 생긴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집도 짓고 하는 그런 게임.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집을 가상의 공간에서 미리 조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다가 모듈러를 이송해와서 거기에서 얹히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나만의 집을 미리 조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35평형, 54평형이 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평짜리 단일 모듈로 구성된 소형 주택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건축비 마련이 쉽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1차적으로 소형 주택을 설치해서 세컨드 하우스로 한번 살아보시고 향후에 그 위에다, 그 옆에다 레고처럼 또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집을 다루는 교양 예능 프로 중에 건축 탐구 집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예전에 서울 구도심에 10평 내외의 땅을 산 뒤에 위로 4층, 5층 이렇게 올린 협소주택이 등장했거든요. 오호.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빛이 그냥 하루 종일 들어오면서 바로 옆에 또 동네 산이 있어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새들이 막 집에 놀러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10평 내외의 좁은 땅이었단 말이죠. 모듈러 형식의 집을 이처럼 서울과 같이 땅값 비싼 곳에서도 충분히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자이가이스트는 이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네, 향후 5년 안에 단독주택 시장 점유율 3%를 달성하겠다고 하네요. 남경호 대표는 차별화된 디자인, 합리적 가격, 철저한 하자 보수 책임 이런 걸로 우리는 고객 신뢰를 높이겠다. 현재 당진 공장 생산 능력이 연간 300채 수준인데 아산 공장 추가 부지가 확보되면 연 1200채까지 지을 수가 있어서 4, 5년 내에 매출 2천억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GS는 대형 건설사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까지 단독주택 여기에 시장에 들어오면 이거 골목상권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좋은 집을 싸게 지어서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서민과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집 때문에 집 탓에 실망하고 사기당하고 배신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 누구나 갖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그런 일부 악덕 업체 사례이기를 바라는 그런 실제 사례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지금까지의 단독주택 시장 공급자들은 이런 소비자의 니즈를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이가이스트의 등장으로 기존 단독주택 공급자들이 더 투명하고 더 소비자 친화적으로 변신한다면 분명 이미 오래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훨씬 더 경험도 많을 거기 때문에 데이터도 많기 때문에 GS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집 그렇죠. 사고 튼튼하게 지어줬다. 나도 이렇게 했다. 너도 한번 해봐. 입소문이 천리마처럼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GS가 단독주택 시장의 매기가 된 셈인 것 같은데요. 이 GS 말고도 다른 대형 건설업체들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의 단독주택 전문으로 하던 건축업체들도 이 GS가 내놓은 이 모듈형 주택 이런 것들 한번 연구해서 개발해 보시고 실제로 상품화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